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고 노후키 교육감의 타계로 오는 4월 5일에 치러지는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보수에서는 단일화가 관건인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과 출판 기념회 개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고 노후키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지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이성걸 전 울산교총회장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로 만드는 행복한 울산교육 비전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울산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도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과 박광일 전 폴리텍 대학 학장, 장평규 울산혁신연구소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출마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고, 박홍수 전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이채홍 전 강북교육장도 출마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인물들은 모두 보수 진영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의 인물로는 오흥일 전 울산시 체육회 사무처장이 출마 의사를 굳혔습니다. 4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교육감 보궐선거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냈고 고 노후키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조용식 실장과 노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전 화진중학교 교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후보 윤곽은 노교육감의 사식구제가 끝나는 1월 25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체불 임금이 403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01억 원보다 0.43% 늘었고 체불 인원은 5,9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6,700여 명보다 10.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협력업체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도 어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121곳에서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2016년생과 조기 입학생, 지난해 미취학 아동 등 1,230여 명이 대상입니다. 학부모와 보호자, 아동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부된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배정된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면 됩니다. 동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 4대 보험과 주휴수당, 연차 휴가 등을 보장하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동구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인건비 등 2억여 원을 확보해 1월부터 장애인 복지 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모두 54명에 대해 최소 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용 불안 해소와 경제 회복을 위한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구민 희망과 청년 활력, 미래 성장과 지역 협력 일자리 등 4개 부문에서 168개 사업과 6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훈련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현대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 이후 역대 최고 취업률인 97.3%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공고는 지난해 12월까지 졸업생 109명 가운데 10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46명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차 등 9개 대기업에 취업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뚜기 등 중견기업과 코엘 등 유망 강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도로 개설 사업 예산으로 2,4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올해 2,4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도로 사업에는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국도, 청량옥동국도와 제2명총교 건설 등 총 1,908억 원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구 강동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공사 추진을 위해 정부와 총사업 비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울산 농소와 경주 외동을 잇는 국도건설 사업은 청곡교차로와 문상교차로를 연결하는 천마터널 등의 구조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청량과 옥동을 잇는 국도까지 건설되면 이해로가 무거 웅산국도까지 바로 연결돼 경주와 울산,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 전체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12도로 사업에는 언양 파출소 서부리 도로 확장과 덕하시장 석유화학단지 도로 개설, 덕정교차로 온산로 도로 확장 등 총 547억 원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언양파출소와 서부리 사이의 도로가 확장되면 언양시장 일원의 차량 정체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지연됐던 석유화학단지와 덕정교차로, 달천아이파크 일원 도로 개설 등 3개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덕하시장 석유화학단지 도로가 개설되면 온산로와 직접 연결돼 물류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 편리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매출 목표는 12조 1천억 원, 수주 목표는 118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선박 건조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적기에 인력을 수급해 생산량 확대와 사회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자율운영 조선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열린 신년회에서 올해는 도전을 통한 신뢰와 변화를 통한 도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 전환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젊은 구성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상무위원회를 열고 4월 5일에 실시되는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은 임금택 남구의원이 단장에 임명되는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선거 지원단은 남구의원 보궐선거의 기획과 전략, 정책 개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업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35회 울산 상공대상 후보자를 2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울산 상공대상은 경영대상과 기술대상, 안전대상 등 3개 부분에 1명씩 선정해 시상합니다. 지원 자격은 울산에서 5년 이상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이며 3년 이내 울산 상공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울산대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평균 3.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AI 융합 전공과 법학 전공이 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기전자 공학 전공 7.78대 1, 항공우주공학 전공 7대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는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모집 단위는 오는 17일, 그 외 모집 단위는 실기 또는 면접고사를 거쳐 다음 달 6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해당 병원 대표 원장과 의사,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여성병원 수술실입니다.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바깥에서 수술 장면을 지켜보다가 다른 진료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와 복강경 복합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건수만 2014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620건이 넘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간호사 역할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의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속여 8억 8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갔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여성병원 대표 원장 3명과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최고 3년의 실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들의 지시하에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산모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주범인 병원장들과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등의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일괄 7,7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재산범위 특례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울산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에 따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 강화 실태 점검 등으로 진행됩니다. 북구청은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오는 4월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공동주택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강병원 호흡기내과 오동교 과장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 과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에 국내 폐혈증 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면서 폐혈증 관리의 주요 지표들이 각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피드백되는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체계를 바탕으로 10,000건 이상의 폐혈증 코호트 자료를 확보했으며 20건 이상의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올해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들여 범죄 취약 지역 10여 곳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방범용 CCTV 4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방범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오는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